남원시 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도 문제를 제기한 수영 강사들을 재계약에서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체육회 사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명 전 전북도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표어로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누적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중심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기고문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북교육대 교수의 사과와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진보단체들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검증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 146명에게 1,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주 전북방송은 남원시 체육회 간부가 재계약을 빌미로 후원금을 강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체육회는 잘못을 인정하고도 문제를 제기한 수영 강사들을 이번 재계약에서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 수영 강사와 수영장 회원 등은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체육회 사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2년 전 남원시 체육회 한 회의실. 한 간부가 기간제 수영 강사들에게 체육회 후원을 요구하며 이를 재계약 조건과 노골적으로 결부시킵니다. 자율적으로 내야 할 후원금이 인사권자의 입을 거치는 순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시키고 이 월급을 깎고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걸 안 내니까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서 봐라 너네들 그런 거 안 내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일이.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자 강사들은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고 강사로 들어갔는데 안내 근무를 보라고 한다든지 안내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있거든요. 따로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 좀 체온을 많이 뺏기거든요. 수업을 끝나고 바로 안전근무를 넣어서 결국 체육회도 내부 조사 끝에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영 강사들에게 돌아온 건 재계약 탈락 통보였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수차례 재고용됐던 강사들이 올해 명단에서만 빠졌지만 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가 끝났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운영을 하고 다시 또 채용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를 맡긴 남원시의 태도 역시 논란입니다. 수영장 회원 등 6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됐지만 채용은 체육회 사무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복 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게다가 인사관리 규정부터 회의록, 평가 기준과 점수까지 정보 부존재, 즉 시청에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료가 체육회 소관일 뿐이며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부조리에 맞선 결과는 실직이었고 남원시는 체육회 사무라며 사실상 책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공공부문의 보호망이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진명 전 전북도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표어로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누적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중심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햇빛연금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 농촌 주민수당, 읍면 균형 발전 등 4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월 100만 원의 햇빛연금과 연 60만 원의 농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임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기고문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북교육대 교수의 사과와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유성동, 이남호, 황호진 등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변명과 해명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 절차를 밟는 전북 지역 진보 단체들에 대해 표절 여부를 검증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3.3 형사항소부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볼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는 등 경찰의 5차례 요구에 불응하고 오로지 귀가만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 의사는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새벽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시는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비판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지만 절차에 따른 공정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53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전남 광양과 곡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화재 예방이 산불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씨를 끄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발생한 곡성 산불 현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광양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 화재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마른 나무와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불씨가 밖으로 튀면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주변에 가연물이 가까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원인을 보면 주택 등 건축물 화재가 약 6%를 차지했습니다. 담뱃불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까지 포함하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약 40%에 달합니다.
전국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 피해 면적은 4,003헥타르에 이르고 피해액도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각행위를 멈춰주시고 화목 보일러의 재는 반드시 시켜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림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 전원을 꼭 확인하는 등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창군 의회 제301회 임시회가 27일 열려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순창군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핵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고 군의회는 부서별 업무 계획을 질의응답을 통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 지도부는 통합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14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지분 나누기 갈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제안한 합당 구상에 조국혁신당이 호응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들어간 인사들이 적지 않아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공천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민주당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지역 정치 구도와 신생 정당의 정치적 공간 확보 전략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기초단체장 공천이라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가운데는 지역 정치 경험이나 시민사회 활동 이력을 갖춘 중량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의 공천 참여 방식이 민주당 내부 경선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합당 조건으로 특정 지역 단수 공천이나 경선 가산점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사업비 1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 4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정읍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제시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추진 전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피지컬 AI를 기존 산업과 연계한 실행 중심 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김제시 산업 기반을 토대로 피지컬 AI를 접목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근본 용역을 통해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 엔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